카세미르가 회춘해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위클리 맨유입니다. 오늘은 이 한마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맨유가 달라졌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리버풀전 2대1 승리, 브라이턴전 4대2 2연승을 거뒀습니다. 두 경기 모두 평소 맨유답지 않게 점유율은 상대방에게 많이 내줬습니다. 리버풀전 37%, 브라이튼전은 홈경기임에도 불구하고 43%. 그런데 결과는 모두 승리를 거뒀습니다.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던 두 경기에서 단순히 경기 결과만 띡 갖고 온 게 아니라 경기력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눈여겨볼 점이 있어서 단순한 승리 그 이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맨유의 축구가 특이점을 맞이했다고 봅니다. 이번 시즌 초까지만 해도 아무림 축구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었고 저조차도 제한된 기회를 좀 줘야 된다, 이런 멘트를 한 바가 있죠. 2연승을 거뒀다고 제한된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멘트를 바꿀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면 아직까지 안심하기 이른 게 12월 박싱 데이까지 맨유가 어떻게 버티느냐, 그리고 겨울 이적 시장을 어떻게 보내느냐, 시즌 말미에는 몇 위로 시즌을 끝내느냐, 이런 부분까지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제가 이제 점유율이 밀렸다고 했는데 수치부터 간단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리버풀전 점유율 37%, 슈팅 12개 중에 유슈팅 4개였고요. 기대 득점 1.34골이었습니다. 브라이튼전 바로 볼까요? 점유율 44%, 슈팅 13개 중에 9개의 유슈팅을 기록했고요. 기대 득점은 1.29골이었습니다. 두 경기 모두 기대 득점에 비해서 맨유가 거둔 득점이 더 많았고요. 먼저 해석을 해보자면 점유율은 낮지만 득점 효율이 올라갔다는 점. 이제 맨유는 단순히 볼을 오래 소유하고 과정만 만드는 팀이 아니라 볼을 잘 쓰는 팀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변화를 만들어낸 4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단해진 수비 조직력입니다. 가장 큰 수비진의 변화는 바로 버티는 힘입니다. 예전에는 선제골을 넣고도 금세 실점하고 역전을 허용하긴 했지만 지금은 이기고 있을 때 그 주도권을 내주더라도 경기 결과를 내줄 만큼의 실점을 거두지는 않고 있어요. 그 중심에 두 선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라멘스와 달로 선수입니다. 아모린 감독이 비판을 받을 때 제 경기 영상을 다시 보시면 두 선수를 계속 제가 언급을 하고 있어요. 바로 바인드로 골키퍼와 도르구 선수입니다. 바인드로 골키퍼는 오나나 선수의 부진에도 왜 자기가 주전으로 거듭날 수 없었는지 그런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줬던 시즌 초반이었고요. 바인드로 골키퍼가 워낙 실수를 많이 하고 선방에 가까운 플레이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골키퍼 재편을 조금 급하게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벨기에에서 제2의 크루투아라고 불리는 라메스 선수를 영입을 했죠. 근데 라메스 선수도 빅리그 경험이 처음이고 나이가 아직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조금의 불안감은 있었습니다만 우려가 기우였을 만큼, 그리고 현지 팬들이 전설적인 골키퍼 슈마이켈이라는 별명을 붙여줄 만큼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멘스 선수가 썬덜랜드전, 리버풀전 연속에서 팀 내 최고 평점을 거뒀습니다. 썬덜랜드전 8.6점, 리버풀전 8.4점을 거뒀어요. 정말 이전에 바인드르가 보여줬던 그런 불안한 모습과는 천지 차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인드로 골키퍼도 바인드로 골키퍼인데 도르고 선수가 전 지난 시즌부터 너무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크로스가 제대로 올라가는 게 제 생각에 10번 중에 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직선적인 돌파가 나쁘지 않은 선수거든요. 근데 그것만 있어요. 그 원툴, 그런 플레이밖에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 수비수들이 예측하기 쉬운 공격 패턴을 가진 윙백이었고요. 그리고 윙백입니다만 수비적인 능력이 너무 떨어졌어요. 특히 쓸데없는 반칙을 너무 많이 하고요. 제가 이제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맨유의 실점 장면에 도르구가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도르구 선수를 과감하게 이제 선발에서 제외를 했어요. 드디어 뺐어요. 그리고 달로 선수가 기용이 되자마자 승리를 계속 거두고 있고 이 두 선수 외에도 3백의 호흡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음을 저는 느끼고 있어요. 일단 루크쇼는 좀 전진형 센터백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바이에른 뮌헨에 있는 김민재 선수처럼 상대방의 역습이 펼쳐질만 하면은 루크쇼 선수가 거의 중앙선까지 올라와서 공격 전개를 끊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골까지 만들어지는 장면이 있었고요. 맨유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뭐냐면 상대방이 역습 시에 맨유의 센터백 라인 앞에 중앙 미드필더 숫자가 부족해서 공간을 내준다는 점, 이런 부분을 루크 선수가 적극적으로 올라와서 그 공간을 틀어 막아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 컨텐츠에서 W자 대형을 쓰면 어떨까 해서 스위퍼 역할을 맡고 있는 센터백 중에 가운데에 있는 더리히트 선수가 전진해서 그 공간을 메꿔주면 어떨까 했는데 아모린 감독은 루크 선수가 전진을 하고 그 후방에 요로 선수와 더리히트 선수가 지키는 그런 모양새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앞에 얘기한 것처럼 루크 선수가 그렇게 앞에서 전진형 수비를 할 수 있었던 건 더리히트 선수와 레니오로 선수가 후방을 든든히 지켜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리히트 선수 이제
센터백 중앙 스위퍼 라인에서 농익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공중볼 너무 좋고요. 위치 선정 더할 나위 없이 지금 좋고요. 특히 상대방 공격수와 1대1 경합에서 잘 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레니오로 선수도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더리트 선수와 비교해도 손색 없는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라인에서 침착한 빌드업을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니오로 선수가 은배무 선수에게 곧장 찔러주는 패스가 맨유의 하나의 공격적인 옵션으로 거듭나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더 저는 맨유의 수비진들이 유기적으로 입체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버티는 수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 시에도 어느 정도 자신들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경기를 전체적으로 통제하는 수비 라인으로 거듭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카세미르가 회춘해버렸습니다. 맨유의 중원이 완전히 살아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카세미르 선수가 지난 시즌만 해도 우려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굉장히 살이 많이 쪘고 막 배까지 나와갖고 관리 안 한 모습으로 돌아왔었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 절치부심에서 프리시즌부터 굉장히 날렵해진 모습, 막 배의 왕자가 선명해진 모습을 보여줬고, 그래서인지 브라질 국가대표 복귀도 했고요. 선수 본인의 어떤 사기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그의 경기력에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브라이튼 전 그냥 수비형 미드필더가 아니라 레알 마드리드 시절에 보여줬던 육각형에 가까운 삼선 미드필더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세부 수치를 보면 지상볼 경합 승률 75%, 볼 터치 횟수 24회, 볼 리커버리 4회, 파이널 서드 진입 패스 3회, 슈팅 1회, 1골 1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수비와 공격 그리고 전환과 전개까지 모두 다 관여한 경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기동력은 좀 줄었지만 이제는 머리가 한 발 앞서서 경기 전체를 읽는 축구로 거듭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이게 제가 받는 단순한 느낌이 아닌 게, 전 이런 통계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번 시즌 맨유가 허용한 16골의 골 중에 카세미르가 있을 때는 3실점이었고 카세미르가 빠졌을 때 13실점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카세미르 선수가 맨유의 밸런스, 팀의 중심을 얼마나 잡고 있는지 보여준다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파트너, 이제 뭐 말해 뭐해, 브루노 페르난데스입니다. 이선에 비해서 확실히 공격적 기여도는 떨어졌어도 워낙 축구 지능이 좋은 선수라 그런지 3선에서도 바로 적응했습니다. 특히 탈압박 후에 하프 스페이스 공간으로 바로 다이렉트하게 찔러주는 롱패스 정말 너무 좋고요. 지금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3선 없으면 빌드업이 사실상 굉장히 막힐 것 같아요. 역시나 제가 맨유 관련된 페이지에서 찾아본 결과인데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내 미드필더 중에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선두에 있는 주요 지표를 쭉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패스, 기대 득점, 기대 어시스트, 성공한 롱패스, 전진 패스 성공률, 파이널 서드 진입 패스, 페널티 박스로 패스. 그러니까 이 지표들을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선두권에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3선에 있지만서도 거기에서 바로 공격 지역으로 다이렉트 하면서도 창의적인 패스를 굉장히 잘 뿌려주고 있다, 이런 방증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2선뿐만 아니라 3선에서도 기술적으로 완성된 플레이어를 넘어서서 리그 전체를 그냥 지배하고 있는, 프리미어 리그를 씹어먹고 있는 미드필더라고 봐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두 선수가 중원에서 정상급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맨유는 지금 점유율이 좀 낮은 경기에서도 공격 효율에 있어서는 높은 수치를 기록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중원 플레이에서 눈여겨봤던 점은 제가 이전에 얘기했던 바 있던 로밍 플레이,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유기적으로 위치를 바꾸면서 플레이를 하느냐를 유심히 봤는데 확실히 초반에 비해서는 스위칭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카세미르 선수가 박스권에 진입할 때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좀 빠져져 있고,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2선으로 가면 카세미르 선수가 뒤에 빠져져 있고, 그리고 둘의 오른쪽 왼쪽 위치도 계속 바꿔주면서 제가 기대했던 상대방 수비수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게 전 분명하다고 보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바로 잘 영입한 선수들, 은배무 선수와 쿠냐 선수입니다. 이전에 맨유는 타리그에서 정상급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들을 영입을 했으나 프리미어리그의 적응 실패 같은 문제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는데요. 그래서인지 프리미어리그 경쟁팀의 에이스들을 진짜 웃돈을 주고서라도 사왔습니다. 그 결과 이 두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의 어떤 템포에 굳이 적응할 그런 시간은 없는 것 같아요. 먼저 은배무 선수부터 보겠습니다. 리버풀전에서 1골, 브라이튼전에서 2골을 넣으면서 맨유 공격의 완성도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터치, 슈팅, 포지셔닝 모든 부분에서 그냥 보법이 다른 플레이를 해주고 있어요. 특히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굉장히 날카로운 움직임으로 혼란을 주고 있고, 골 장면을 보더라도 상대방 센터백과 풀백 사이 그 공간을 비집고 돌아 뛰어가면서
득점 패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가르나초를 보다가 은베모 선수를 봐서 그런가 뭔가 눈정화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마테우스 쿠냐 선수도 이어서 얘기를 해볼 텐데 드디어 브라이튼전에서 마수거리 골을 기록했습니다. 사실 이 골 이전에는 쿠냐 선수가 약간의 조급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슈팅이 급급하게 때렸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위력 없는 슈팅을 남발하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이번 골로 쿠냐 선수가 좀 마음의 짐을 많이 내려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쿠냐는 플레이메이킹 가능한 1.5선 공격수라고 전 생각을 해요. 1.5선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브루노 페란데스가 하던 전진 패스와 플레이메이킹 그거를 같이 맡아주면서 자신이 때로는 크랙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세슈코 선수를 전략적으로 빼는 경기에는 쿠냐 선수가 가운데 센터포워드 자리에 있으면서 약간의 제로톱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쿠냐 선수가 정말 다재다능한 선수라는 점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들을 총 집대성한 포인트이기도 한데요. 완성되어 가고 있는 아모림 축구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모림 축구는 제가 누누이 얘기합니다. 심플해요. 측면 공간을 활용한 다이렉트한 전개, 측면 수싸움 뭐 이런 건데요. 중원은 빠르게 거쳐가는 통로 역할을 하고요. 측면에서 숫자 구위를 만들어서 마치 지공인데 역습 같은 상황을 만들어내는 축구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모림 시스템에서 추구하는 어떤 과정들은 보이긴 했습니다만 결과를 못 갖고 온 게 큰 문제였는데 그 결과를 갖고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앞에서 얘기한 개선점들을 아모림 감독이 스스로 내놓으면서 자신이 닥친 문제를 타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언급할 수밖에 없어요. 도르구 선수. 이번에 브라이튼전에서도 이제 3대0으로 앞서 나가니까 여유가 생겼는지 교체 카드를 통해서 도르구 선수가 투입이 됐잖아요. 도르구 선수가 최근에 달로 선수가 선발 복귀하고 계속 교체 투입을 한 60분경 때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불안한 모습이 계속 나오거든요. 브라이튼전에서도 이 실점하는 모습 둘 다 도르구 선수가 굉장한 기여를 했어요. 상대방 공격수를 놓치거나 상대방 크로스를 그냥 맥없이 내주거나 상대방과의 경합에서 밀리거나 어떤 실점에 관련된 박스 안에서의 모든 실수를 도르구 선수가 하고 있어요. 저는 교체로라도 지금은 들어오면 안 되는 것 같아요. 3대0인데도 도르구 선수가 들어오면 3대2까지 따라잡혔잖아요. 이제 곧 리산마 선수가 돌아오잖아요. 그럼 리산마 선수를 센터백에 루클 선수 자리에 놓고 루클 선수를 윙백으로 그냥 보내는 이런 교체 카드를 쓰는 게 낫지. 전 도르구 선수는 진짜 올 시즌 내내 거의 안 보면 좋겠다라는 심정입니다. 어쨌든 도르구 선수가 선발 라인에서 밀리고 달로 선수가 들어오면서 확실히 공 소유와 연결의 안정감이 좀 생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좌우 밸런스가 좀 살아났어요. 달로 선수와 아마드 선수 역발윙백을 활용하면서 이 두 선수가 컷인 해주면서 오히려 측면 플레이보다는 중앙에 더 밀집시켜서 그 사이에 마운트 선수라든지 은베모 선수 같이 오프 더 볼 움직임이 좋은 선수들이 수비진 뒷공간, 사이공간을 노려주면서 오히려 맨유의 결과를 내는 축구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선수 선발 라인업에도 다양한 옵션들을 지금 할 수 있는데요. 마운트, 쿠냐, 은베모 선발 라인업을 갖고 갈 수도 있고요. 쿠냐, 세슈크, 은베모 라인을 가동할 수도 있고요. 마운트, 세슈크, 은베모 라인을 가동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은베모 선수가 컨디션이 좀 안 좋거나 하면은 아마드 선수를 은베모 선수 대신해서 넣을 수도 있고 혹은 쿠냐 선수가 잔부상 같은 게 있으면 은베모 선수를 가운데 센터포워드 자리에 놓고 아마드 선수를 오른쪽 측면에 넣을 수도 있는 정말 다양한 공격진 선발 라인업 카드까지 갖춰진 맨유라 이런 로테이션 시스템까지 가동되면서 아모림 시스템이 완성되어 가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우리 맨유가 달라졌어요 하는 4가지의 포인트, 버티는 수비, 탑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중원, 그리고 성공적인 영입 은베모 쿠냐 선수의 활약상, 그로 말미암아서 완성되어가는 아모림의 시스템, 이렇게 4가지 포인트를 잡아봤습니다. 위클리 맨유 구독자분들도 이 3연승을 하는 걸 보면서 오랜만에 좀 속 시원한 맨유 팬으로서 자랑스럽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고 순위표도 잠깐이지만 4위를 기록했잖아요. 저는 이 모습이 시즌 말미까지 이어져서 진짜 챔스권으로 복귀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 재밌는 밈이 하나 생겼죠. 어떤 분이 맨유가 5연승을 할 때까지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 해서 짧은 머리를 시작해서 지금 머리가 엄청 길었더라고요. 그러니까 5연승이 지금 맨유는 사실 너무 어려웠죠. 왜냐면 아모린 감독이 썬덜랜드전 리버풀전을 하면서 처음 연승을 기록한 거거든요. 그래서 3연승까지 기록했으니 예친 김에 남은 2경기까지 5연승을 해서 그 팬분이 제발 머리를 좀 이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경기가 아마 노팅엄 원정, 토트넘 원정, 에버튼 홈, 팰리스 원정입니다. 일단 노팅엄전부터 예측을 해보면 일단 이길 것 같아요.
노팅엄이 감독 경질을 해서 오랜만에 승리를 거뒀지만 지난 시즌만큼의 모습은 확실히 없고요. 그리고 토트넘도 프랭크 감독이 옴으로써 토트넘이 조금은 달라진 팀이 됐지만 손흥민 선수의 빈자리를 메꾸지 못하고 있어요. 토트넘전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맨유가 승리를 갖고 올 수 있지 않을까 감히 예측해봅니다. 한 골차 승부가 될 것 같고요. 에버턴전 홈이니만큼 저는 두 골차 이상 승리를 거두길 바라고 무실점 승리를 거두길 좀 바라봅니다. 그리고 11월 마지막 일정이 팰리스전. 팰리스도 사실 지난 시즌에 맨유를 참 잘 잡았어요. 그래서 팰리스전 원정 쉽지 않겠지만 저는 승리를 바라보고요. 그 팰리스전도 왠지 한 골차 싸움일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저는 11월 말도 안 되지만 전승 바라봅니다. 네, 이건 굉장히 이상적이지만 11월 리그 전승을 바라보고 현실적으로는 한 2승 1무 1패 정도 거두지 않을까? 2승 2무면 더 좋고요. 진짜 4연승이면 더할 나위 없이 좋고요. 네, 오늘 위클리 맨유 여기까지였고요. 지금 맨유가 잘하게 된 여러 가지 원인들,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